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미움받게 됩니다. 공자는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도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빼앗느냐, 빼앗기냐 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의식 구조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세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익과 손해를 주고받으며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연의 동식물도 서로를 의존하거나 도움을 주면서 생존합니다. 이를 상리공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이 이익을 보겠다는 탐욕은 자연의 법칙도 거스르는 삐뚤어진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이익을 보겠다는 태도는 혼돈과 파괴만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악어와 악어새는 서로 의존적입니다. 만약 악어가 악어새 청소가 끝나고 바로 잡아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악어새들은 악어의 입을 청소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어의 배는 부르겠지만 국왕의 건강을 잃게 되고 결국 생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악어새를 잡아먹는 악어처럼 단기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뿐만 아니라 기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적인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바라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손해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이기심뿐만 아니라 이타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저서인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체가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고도 인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미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유전자와 공동체 협력을 이어가는 이타적 유전자가 공존하는 생명의 복잡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기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존을 이어가려는 이타적인 유전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는 지금의 행동이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미래에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남을 돕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동료에게 빵을 나눠주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훗날 내가 어려울 때 그 동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종의 번영을 약속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또한 유대교의 율법서이자 지혜를 집대성한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나옵니다. 한 자루의 양초로 많은 양초에 불을 옮겨 붙이더라도 첫 양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이는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격언입니다. 이에 대해 공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박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은 올바름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올바름이란 모두에게 좋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지혜를 뜻합니다. 사소한 간식 하나를 나눌 때도, 업무를 분담할 때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에게 미움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의리가 없는 사람. 상황에 따라 쉽게 입장을 바꾸고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언제든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미움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리나 신뢰 같은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이익 앞에서 과거의 은혜나 관계는 쉽게 잊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을 기만하거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어쩌라고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제프리 폰스타인은 어쩌라고 라는 표현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며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쩌라고는 타인의 감정과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무시당했다는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서적 유대를 끊는 부정적인 언어이며 주변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면서 신의가 없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즉, 신뢰가 없는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유대를 끊는 행동을 쉽게 합니다. 분명 당장에는 이익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손해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내로남불하는 사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나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꼰대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꼰대를 그저 나이 먹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젊은 꼰대도 있으며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꼰대의 속성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꼰대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합니다. 30대 꼰대도 있고 40에서 50대도 있습니다. 물론 20대도 사회적 우위가 확보된 공간에서는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꼰대는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모두에게 미움받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존경받고 싶다는 이중성을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자와 소인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소인은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자기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논어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는 데에는 후하게 하고 남을 꾸짖는 데에는 박하게 하라. 그러므로 솔선수범 없이 남만 비난하는 사람은 공자의 관점에서 모두에게 미움받는 소인에 해당되며 결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손해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조금 포기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의리, 책임을 지려는 태도와 공정함을 갖추려 노력한다면 분명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